독서 8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서 문제 좀 틀리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예 국어에서 이 순서를 아예 다루지를 않고요. 요즘에 다른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국어 계열의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피세 이런 데로 나오지 않고요. 다만 이제 유독 97급 국어를 따로 보는 공무원 시험에서만 여전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요령 몇 개 익히시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독 많이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요령 잡고 전략 잡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죠. 일단 얘는요,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가가 맨 앞에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곧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고 구조화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민주주의는 일단은 자유주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주의를 긍정하면 민주주의도 긍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나에서 보면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죠. 나가 거의 모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면 뭡니까? 참정권을 부정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나아가서 여성의 참정권까지 부정했다. 참정권을 부정하는 이게 추가되는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처럼이라고 정리하는 표지 나오네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참정권의 부여를 일정한 기준 나오네요. 곧 재산 소유,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3번 공식적인 교육의 수준에 따라 제한했다 그러면 나 앞에는요, 그죠? 재산 소유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정한 거,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지위로 참정권을 부정한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남편이나 부친 통해서 여성의 참정권 부정했다라는 게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전체 보시면 3번 얘기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 보죠. 그럼 다 해서 따라서라고 결론이죠. 로크는 유산 계급에만 참정권을 인정했다 그러면 다 앞에는요, 유산 계급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한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권리를 납세자에게만 인정했다. 납세자에게만 인정했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인정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요, 이거는요, 다가 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가 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와보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랫동안 대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권을 도입하자는 민주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 없다라는 거. 역접이니까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유주의자라면, 그죠? 민주주의자들의 요구, 참정권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오히려 참정권을 도입하자는 민주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일단 보면 나하고 다가요 둘 다 참정권을 부정하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라가 나나 다 다음에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 다가 둘 다 참정권을 부정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역접으로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라가 어디 다음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 다음에 이어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민주주의를 인정해야 돼요. 왜?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내에서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이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민주주의자들의 요구를 부정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가 다음에 라가 이어져야만 역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뭡니까? 셋째,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그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뭡니까?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납세자에게만 권리를 인정했고, 그죠? 그러면 라가 지금 다해서 로크가 유상계급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해야 됐던 근거가 제시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아가서 여성의 참정권도 부정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재산 소유, 납세 문제죠. 가장으로서의 지위,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정돈해 주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요, 가 다음에
라, 다, 나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4번이 돼야 될 거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라에서 역접의 표지죠. 그래서 참정권을 부정했다는 건데 다 역시 뭡니까? 참정권을 제한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참정권을 부정했다.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걸 부정했다라는 게 역접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3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8번도 좀 까다로워요. 그죠? 일단 보면 선택지 보시면요. 가 아니면 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 보면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투명해질 수 없다는 결론. 그 다음에 그리하여 서로에 대해 투명한 인간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요. 프로이트의 견해를 인용해가지고요. 그죠? 인간이 투명해질 수 없는 거, 투명한 인간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면 포스트 프라이버시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데올로기는 투명성의 이름으로 사적 영역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투명하지 않다. 투명성 얘기를 가와 다가 둘 다 하고 있죠. 근데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하는지 잡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가 먼저 나와야 되죠. 가에서 물론 프로이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프로이트의 견해를 인용해서 그래서 투명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 전체는 투명성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포스트 프라이버시 이데올로기라는 거 얘기하면서 투명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투명성이 뭉쳐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다음에 가가 이어져야만 투명성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화제들이 뭉쳐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위상을 잡지 못해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나 한번 보면 투명성의 강제에는 바로 이러한 섬세함, 그러면 적어도 나 앞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섬세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라 보면 설사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러면 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관계 얘기를 지금 가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가 다음에 라 나와야 될 거고요. 이게 글은 복잡해도 쉬운 게요. 그리고 라의 맨 마지막 문장 쪽 한번 보시면요. 그죠?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인격 전체로 연결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내면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질문의 권리를 비밀의 권리로 제한하는 섬세함, 자제력 이렇게 해가지고요. 섬세함 언급하고 있는 게 여기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라가 나 앞에 와줘야 되는 거죠. 라의 맨 끝에서 섬세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바로 이러한 섬세함이라고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 표현을 보면 가, 라, 나 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선택지에서 가, 라, 나 순으로 이어지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와 가의 위상을 잡지 못해도요. 충분히 풀 수 있게 글의 내용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이거든요. 그래서 2번인데 2번이 되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라에서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에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죠? 다는 뭡니까? 그죠? 인간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투명하지 않다라고 해놓고서는 라에서 그런 관계라고 가리키면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 얘기하고 있는 게 가밖에는 없기 때문에 가, 라, 나 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결정적인 힌트들이 있죠. 어차피 순서 문제에서는요.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내용에 대한 이해는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9번 한번 가볼게요. 전개 순서 묻고 있고요. 얘는 지금 보니까 가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가 보니까 현대 사회 계층 얘기하면서 사회 계층의 분화에 따라 뭡니까? 언어 분화가 인정될 터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가 그처럼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하지는 않다. 그러면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하지 않다는 것은 언어 분화도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와 연관해서는 그래서 계층이 아니라 직업이나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에 의한 구분, 그죠? 언어 분화 정도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보죠. 자, 역시 사회 계층이라고 가에서 확인됐던 소지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 계층에 따라서 접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같은 계층에 속하면 많이 접촉하고 상이한 계층에 속하면 접촉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가와 나만 가지고는요.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에서
그런데 라고 전환하면서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에서 접촉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접촉이 적어지면 접촉으로 받으면서 언어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 다음에 다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이 위상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 보니까 그렇더라도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왜 그렇더라도라는 게 뭡니까? 반대리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견해를 끌어나갈 때, 그러면 지금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가죠. 가에서 계층에 따른 언어 분화, 뚜렷하지는 않지만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이어지는 거니까 가 다음에 라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나다, 가라 붙어 있는 거 찾아보면 되는데 이 문제가 좀 못된 문제인 게 여기도 나다, 가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어때요? 나다, 가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일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데 뭐지? 혹시 2번인가? 이랬는데 정답은 3번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래요. 지금 잘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면, 그죠? 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하고 라가 셋 다 뭡니까? 언어 분화와 그 다음에 언어의 변이라는 것도 달라지는 거니까 분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 다, 라가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언어 분화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가다라가 언어 분화의 측면에서 붙어 있으려면, 그죠? 가다라가 붙어 있으려면, 가다라가 붙어 있으려면 나다가 먼저 나오고 나 뒤에 다, 가, 라가 이어져야 이게 바로 이제 언어 분화로 공통적인 소재로 묶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서는 사회 계층과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접촉이 적어지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층이라는 것에 따라서 언어 분화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고 시도했었다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를 안에선 유사한 소재끼리 붙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저 다가라가 언어 분화의 측면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왜 2번처럼 구성을 하게 되면 얘가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요. 그죠? 가, 라에서 언어 분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에서 혼자 접촉 얘기하고 소재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다 언어 분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 응집성이라는 측면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같은 소재가 최대한 붙어 있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번 한번 가볼게요. 얘도 글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선택지 보니까 가가 맨 앞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서 이제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거,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어져도 그렇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다해서 이렇게 볼 때, 그죠? 어차피 가가 맨 앞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뭐 또한으로 시작하든 이렇게 볼 때로 시작하든 라에 따라서로 시작하든 큰 상관은 없는데 표지 잡아야 되죠. 우리말 다듬기란 한 마리로 결론 잡아주는 거고요.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 근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나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쉬운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가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들을 가리키면서 뒤에서 한 마리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쉬운 말이 마지막이니까 요게 그죠? 나가 일단 가가 맨 앞에 나온 상태에서 그죠? 다 바로 앞에 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고운말, 바른말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요. 라를 봤더니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 및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재정의하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뭡니까? 고운말. 그죠? 그 다음에 표준말로 바르게 하는 게 바른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쉬운 말이 이어지고요. 다해서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이라고 정돈을 해야겠죠. 그러면 가가 맨 앞에 고정되어 있고요. 라에서 고운말, 바른말, 그 다음에 나에서 쉬운말, 그리고 다에서 이렇게 볼 때 한 마리로라고 하면서 라와 나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글 안에서는요. 가, 라, 나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요. 1번이 돼버리면 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에서 이미 정리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언제나 맨 앞에서 소개하거나 아니면 맨 뒤에서 앞에 거 가리키면서 한 마리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 기준 잘 잡으시고요. 전체 표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11번도요. 이거 까다로워요. 그죠? 그래서 가라를 알맞게 배열한 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선택지가요. 라, 다, 나가 해가지고요. 역시 글의 위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첫 표지만 잡으면 풀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죠. 읽어볼게요. 일단 가에서는요.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보고 흔히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하다. 모두에게 이러한 동정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슬픔에 대해서 동정하고 공감하는 거네요. 그리고 나아봤더니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이 처한 상황에 놓고 우리 자신이 타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상상한다. 그러면 상상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에서도요. 상상을 통해서 그가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어쨌든 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나와 다가 상상을 통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기는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뭐가 처음인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가에서 타인의 슬픔을 보고 슬픔을 느낀다는 것도 일종의 공감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가나 다가 그죠?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다가 상상을 통한 공감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다 붙어 있고 가가 그 앞에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아직 모르겠어요. 라까지 가보죠. 그 다음에 라 봤더니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연민과 동정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다. 그러면 지금 가나다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고요. 라만 혼자 인간의 그죠? 이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상반되는 특성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연민과 동정심이다. 그러면 적어도 라가 맨 앞에 나온다는 잡을 수 있죠. 라가 맨 앞에 나와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하지만 상반되는 거 동정심이나 아니면 연민이 있고 나머지 세 개가 바로 그런 뭡니까? 그런 인간의 연민과 동정심에 대한 얘기 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로 이어져야만 소재가 끊어지지 않죠. 만약에 라가 맨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라가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연민과 동정심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연민과 동정심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라가 맨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그러면 라가 맨 앞에 나오는 거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가나 다라 다르게 구성한 거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4번이거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4번인데 이게 가나 다가 앞에 나와 있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유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 가나다에 언급했던 비슷한 얘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소재가 단절되죠. 응집성이라는 측면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1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죠. 일단 가 아니면 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 봤더니 뭡니까? 언어와 은유. 그 다음에 라도 뭡니까? 언어와 은유 해가지고요. 일단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와 라 둘 중에 뭐가 앞에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의 위상은 잘 보면 보세요. 토대와 상부 구조는 마르크스 주의에서 기본 개념들이고요. 데리다가 보여주었듯이 심지어 이거 철학에도 은유가 그러면 나는 뭡니까? 어디에도 은유가 있다? 철학에도 은유가 있다라고 철학의 도라고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와 라 같은 것에서 언어와 은유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나에서 철학에도 은유가 있다라고 덧붙이는 형태가 돼야겠죠. 그러면 나가 따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보면 어떤 이들은 기술과학 언어라는 언어의 구체적인 사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언어에도 뭡니까?
은유가 뿌리박고 있다 그러면 다는 언어에 은유가 뿌리박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에서 예컨대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조직에 대해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위니 아리니 하며 공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와 라가 언어와 은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술과학 언어에도 은유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다 해가지고요. 일단 가라 다가 뭉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 동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죠. 마가 예컨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마를 맨 마지막에 붙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죠? 가라다가 뭉쳐 있고 그 다음에 나가 따로 떨어져야 되고 마가 사례로 맨 마지막에 붙는 5번을 택하기 쉽겠죠. 실제로 이 문제가 오래전 문제기는 한데요. 그 역대 그 97급 순서 문제에서 뭐 오지선다기도 하지만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답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던 문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컨대라고 예를 든다는 것은 앞 내용에 대한 예를 드는 건데 보세요. 만약에 나 다음에 마가 오게 되면 나가 뭐예요?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다는 건데 조직에 대해 생각할 때 위아래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철학적인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마가 나 다음에 오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 예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오히려 그죠? 이 사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의 사례로 들어가는 게 적절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조직에 대해 생각할 때 위인이 아니니 공간적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이기는 하죠. 조직을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 두 대상을 동일 관계로 놓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은유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론을 건물로 생각해서 뭡니까? 기반이나 구조를 말한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나에서 토대와 상부 구조 마르크스주의 그러면 뭡니까? 마르크스주의가 하나의 이론이고 이론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구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 다음에 오히려 뭐가 이어지는 게 나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이론을 건물처럼 생각해서 구조를 말한다. 그죠? 그러면 나에서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론에 대해서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마 다음에 나로 이어져야만 그죠? 소재 응집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 다 뭉쳐 있고요. 그 다음에 마나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마에서 들고 있는 예가 바로 하나의 은유적인 사고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아니라 4번이 가장 적절한 패턴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동일한 소재 묶여 있어야 되고요. 예라는 것은 앞 내용에 대한 예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마가 5번처럼 나 다음에 오게 되면 그죠? 이것 자체가 철학에 대한 예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나를 오히려 그저 맨 뒤에 놓고 말을 앞에 놔야만 오히려 이론에서 구조를 말하는 거 나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구조를 말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붙어있게 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되죠. 물론 저도 이 문제 그 2013년에 현장에 가서 풀 때는요 제가 2013년부터 계속 가서 풀었거든요. 한두 해 이렇게 일했을 때 빼고는. 근데 저도 물론 그때는 이 조직 이기 공간이 이렇게 되는 게 은유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것까지 잡아내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 예가 나 다음에 오게 됐을 때는 일단 4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기는 한데 오게 됐을 때는 철학의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 예가 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5번처럼은 안 된다는 거 잡았었고요. 오히려 이론에서 구조를 생각하는 거 마르크스주의에서 구조를 생각하는 거 해가지고요. 그래서 마 다음에 나를 두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풀었던 문제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3년 당시에 서울시가 이제 그때부터 처음 문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문제 공개하고 답도 6시에 오후 6시에 그 답안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요거 그 4번이라고 올렸었는데 다른 학원에서 5번이라고 하는데 어떡하느냐 선생님 그래서 학원에서 막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그 제 수업 들으시는 한 분이
구글로 원문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답이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줬던 가다반 발표되기 전에, 물론 이제 뭐 가다반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먼저 답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 싶기도 하지만, 저는 뭐 그때 그냥 아니 뭐 견해 차이니까 그냥 냅둬 보세요 했었는데 답이 4번이었던 걸로 밝혀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포인트 역시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것이 뭉쳐 있어야 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례는 언제나 그 앞 내용에 대한 사례로서 내용상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 물론 이제 화제 뭉쳐 있고 사례만 생각하면 요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렇게 접근하셨어야 하는 문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순서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 강좌에서 추론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페이지 적어 드리니까 항상 먼저 풀어보시고 틀린 것들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의 보셔야 합니다.